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그동안 카카오 모빌리티가 국정감사에서 제지를 하고 지적을 해도 또 공정위에서 제재를 하고 또 가태료를 물고 가진금을 물어내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도덕하다, 매우 부도덕하다고 이런 지적한 한마디로 인해서 드디어 개혁을 단행해서 대표적으로 단행되는 것이 타 가맹업체의 이용 제재 해제입니다. 우티에 가맹한 택시들은 카카오 중개코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용 제재를 당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용 제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에 신고가 접수된 그러한 차량들은 카카오 이용 정지가 됐습니다. 이용 정지가 된 택시들은 가등을 교체하고 랩핑을 다 띄고 우티 가맹 랩핑을 다 띄고요. 그리고 나서 사진을 찍고 카카오 측에다가 난 가맹 택시가 아닙니다. 타 가맹 택시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증거를 보내야만 이용 정지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카카오 중개코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티코를 불렀었는데 우티 가맹 택시가 오고 또 카카오코를 불렀는데 카카오 택시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카카오코를 불렀는데 우티에 랩핑을 한 우티 가맹 택시가 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랩핑을 한 택시들이 온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중개코를 받음으로 인해서 중개코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중개코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 택시들은 그 가맹 택시, 그 회사를 대표하는 택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등이라든가 그 랩핑을 하고 다니면서 그 가맹을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우티가 온다든가 또 우티코를 불렀는데 또 카카오 가맹 택시가 온다든가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맹 택시는 가맹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중개콜에 관련돼서는 모든 택시에게 개방을 하겠다, 공개를 하겠다라는 것이 그 첫 번째 개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카카오 수수료인데 수수료를 3%대로 인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수수료 3%, 4%, 5%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수료 20%를 떼어가고 그 중에 15% 내지 16%를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그래서 택시 기사들에게 뻥튀기 매출을 올려주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카카오의 블루택시 계약 구조는요, 이 개인택시, 법인택시, 이 가맹점 택시들은 KM솔루션과 가맹을 맺습니다. 이 가맹을 하고 이 가맹 요금, 그러니까는 택시 요금의 20%를,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내고 있죠. 카카오 모빌리티 이 회사에서 운행 데이터를 제공했다라든가 아니면 이 광고 마케팅 대가로 16%에서 한 17%를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요 16%에서 17%가 다시 또 매출로 잡혀서 이 뻥튀기 매출이라는 것입니다. 이 뻥튀기 매출 자체를 없애고 아예 그냥 택시 매출의 몇 %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길손님을 태운 것도 수수료로 내고, 하여튼 다른 플랫폼 택시코를 이용해서 받은 매출조차도 수수료 내는 이런 것도 부당하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계약조차도 부당하다고 하지만은 사실 이런 것이 고쳐질지는 이런 것이 개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뻥튀기 매출입니다. 데이터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광고비 명목으로 16%, 17%를 다시 돌려주는 것, 이것부터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13일, 어제 13일이었습니다만 13일날 가맹 택시들과 가맹 연합회들과 모여서 이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논의가 되고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콜 몰아주기 의혹에 관련된 콜 배차 문제입니다. 맨 처음 카카오가 중개콜을 시행했을 때는 ETA라고 해서 승객과 택시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택시에게 배차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승객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택시에게 배차가 되고, 하지만 카카오 측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카카오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사들이 목적지를 보고
계속 취소를 하고 골라받기를 하는 등 그래서 배차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승객이 불편을 겪어서 그래서 나온 것이 수락률에 의해서 배차되는 것을 이렇게 AI 시스템으로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카카오에서 시행하고 있는 AI 배차 시스템은요, 승객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택시에게 콜카드를 보여주고 또 그 택시가 거절하고 그 다음 택시가 또 거절하고 계속 거절하고 그 다음에 수락할 수 있는 택시가 수락을 했을 경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승객이 호출을 취소하게 되고 결국 또 그 기사에게 또 피해가 가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승객이 호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가까이 있는 택시에게 콜카드 보여주는데 그 택시가 거절, 또 거절, 또 거절. 그 다음 택시가 콜 수락을 하고 이동 중에 승객에게 이동 중에 승객은 그 기다린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또 호출을 취소하는 경우가 생겨서 승객도 피해를 보고 그 호출을 수락한 기사도 또 피해를 보는 이러한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배차가 안 되는 것, 승객이 배차 요청을 하고 콜카드를 택시들에게 발송을 했지만 호출을 거절하고 어떠한 택시들은 승객을 태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콜 대기 상태로 다니고 또 다른 콜을 받았고 또 휴식 중이거나 콜을 켜놓은 상태에서 휴식적이거나 이래서 응답을 안 해서 이 배차가 실패되는 경우도 허다하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수락률에 의한 배차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 호출 정보를 따지자고 보면요. 호출 정보, 호출 요일, 시간대, 출발지, 목적지, 출발지 정보와 목적지 정보, 그 다음에 출발지 근처의 수요 현황, 출발지 근처의 현황, 목적지 근처 수요 현황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기사의 정보는요, 출발지까지의 예상 이동 거리 시간, 평균 배차 수락률, 평균 운행 완료수, 기사 평가 지표 이런 것을 통틀어서 배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5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기사 후보군에게 호출 요청마다 계산되면서 이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기사들 중 승객 위치까지 도착 시간이 가장 짧은 기사 1명을 대상으로 콜카드를 발송하고요. AI 배차 시스템에 의해 발송된 콜카드를 기사가 거절한 경우 그 후에는 AI 배차 시스템 예측 결과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승객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택시에게 그 순차적으로 콜카드가 발송이 되는 것입니다. 카카오에서 주장하는 것은 출발지의 예상 이동 거리 시간 그리고 평균 배차 수락률 그 다음에 평균 운행 완료수 기사 평가 지표 이렇게 나타난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수락률입니다. 수락률 그 다음에 운행 완료수 그 다음에 출발지 예상 이동 거리 시간이고 그 다음이 기사 평가 지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카카오 가맹택시 같은 경우는 기본값이 수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비가맹택시, 중개형 택시 같은 경우는 기본값이 거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락률 면에서는 불리한 것이 중개형 택시가 완전 불리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가맹택시 같은 경우는 콜 멈춤을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수락률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또 손님 신고라든가 이런 거에서 손님 신고로 거절했을 때 이럴 때 수락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비가맹택시, 중개형 택시 같은 경우는 올 수락을 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또 순사콜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차에게 배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100% 수락을 한다고 해서 100% 수락률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이렇게 순사콜 또 이런 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100% 수락률을 올릴 수 없지만 그래도 거의 99% 이상의 수락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락률이 높은 기사들은 거절을 많이 하고 또 콜 멈춤을 많이 하는
그런 가맹 택시보다는 또 콜을 더 잘 받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중개형 콜 같은 경우는 중개 택시는 당연히 수락과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가맹 택시, 이 블루 택시들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맹 택시에게는 가맹 콜 같은 경우는 강제 배차가 되고, 그 다음에 중개형 택시 같은 경우는 수락과 거절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가맹 콜 같은 경우는 수락률에 포함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맹 택시에게는 픽업거리 콜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거의 2km 이내 콜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비가맹 택시에게는 비정상적인 픽업거리의 콜들이 어마무시하게 울립니다. 10km 이상 되는 그런 콜들도 울리고, 그래서 이러한 콜들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수락률은 또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불공정 배차, 콜 몰아주기 이런 의혹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공정한 배차를 하려면요, 가맹 콜은 가맹 택시가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가맹 콜을 강제 배차하는 가맹 택시들에게 그 콜들에 관련된 수락률은 포함이 되어선 안 됩니다. 얼토당토 않는 그러한 픽업거리의 콜들이 울리게 해서는 안 되고, 이 픽업거리의 콜들, 내가 어느 정도의 콜까지는 내가 수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기사에게 자유권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주장해온 이 콜 거리, 수락할 수 있는 거리를 기사가 정할 수 있음에, 내가 1km 이상 1km 이내 콜들만 받겠다, 2km 이내 콜들만 수행을 하겠다, 3km 이내 콜들만 수행하겠다, 아니면 기존처럼 모든 콜들을 다 수행하겠다라는 것을 기사에게 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가맹 택시뿐만 아니라 가맹 택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형 택시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사는 메뉴에서 콜 수락 거리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1km 이내, 1.5km 이내, 아니면 2km 이내, 이렇게 키로수를, 거리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대리기사 콜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km 이내 콜 수락이라고 해서 이렇게 콜 수행을 하고, 2km 이내 나와 손님의 거리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맹 택시 같은 경우는 이미 프로그램 상으로 거리수, 픽업 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처럼 정말 무분별한 거리의 콜들이 울리지 않지만, 비가맹 택시에게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그런 콜들이 지금 계속 콜카드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 택시가 됐든 비가맹 택시가 됐든 간에요, 이런 수락 거리를 중개형 콜 같은 경우는 설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런 것이 지금 카카오 측에서는 현재 39,000원짜리 멤버십에는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다 쓰잘데기 없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지금 부스터 자기가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 콜들이 크게 빨간색으로 하트로 해서 보여지면서 좀 더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스터 콜과, 그리고 수요 지도를 보여줄 수 있는 수요 지도, 이 두 가지 기능 외에는 전혀 쓸모 가치가 없는 멤버십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멤버십 안에 이러한 기능들을 넣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중개형 콜에서는 전혀 수입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중개콜에 관련돼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고, 거의 모든 혜택들을 가맹 택시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중개형 택시를 없앤다, 중개형 택시가 없어지면 된다, 또 그로 인해서 또 택시 기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러지는 못합니다. 가맹 택시를 없애는 것도 불가능하고 중개형 택시를 없애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주된 수익은 가맹 택시이고, 또 가맹 택시가 다 소화하지 못한 그런 콜들을 비가맹 택시들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계기로 새롭게 태어난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카카오가 개혁 1, 2, 3 세 가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중개콜을 모든 택시에게 개방하는 것과,
두 번째, 수수료 문제입니다. 이 뻥튀기 수수료, 이것을 없애는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배차 시스템에 관련된 것입니다. 현행대로 당연히 콜 많이 받는 기사들, 또 수락을 거절하지 않는 그런 기사들에게 콜이 많이 띄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맹콜은 가맹택시가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중개콜 같은 경우에는 가맹택시들도 수락과 거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똥콜 처리받으니 또 비가맹택시들이, 일반 택시들이 거절하는 콜들을 가맹택시가 수행하고 다닌다느니 이러한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콜 몰아주기라든가 불공정 배차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락률에 의해서 배차되는 것을, 또 수락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가맹콜 같은 경우는 수락률에서 포함을 시키면 되면 안 되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가 이 중개콜에 관련돼서는 똑같이 선상에서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시가 픽업 거리를 설정할 수 있는, 택시가 설정할 수 있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이 정도의 거리까지는 내가 수행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권리, 기본 기능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개혁을 한다면 카카오는 국민기업으로서 또 택시에게도 사랑받고 승객으로부터도 사랑받는 그런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개콜을 모든 택시에게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 문제 같은 경우 뻥튀기 수수료를 없애고, 그리고 배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가맹콜은 가맹택시가 받는 것이 당연하고요. 중개콜 같은 경우는 가맹택시에게도 권한을 수락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맹택시에게도 마찬가지 현재처럼 유지를 하고요. 이 수락률에 관련돼서는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을 해야지만 공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개혁이 된다면 카카오는 승리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상 미카엘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